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힘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관세를 4배나 높게 물리고 있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한 겁니다. 근거 제시가 없는 주장이었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미국 쪽에 설명하겠다고 나섰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여론은 신경 쓰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는 뭘 요구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부과될 상호 관세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나라로 한국을 특정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엔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역시 한국의 관세가 더 높다면서도 근거를 대진 못했습니다. 다만 관세와는 무관한 주한미군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관세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만든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이 사라지면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기업엔 치명타가 예상됩니다. 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옥죄면서 한편으론 거액의 투자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트럼프는 수조 달러라고 금액까지 특정했지만 정부 당국자는 JTBC에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과 관련해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을 뿐 투자금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분간 이어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정확히 겨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관세 폭탄을 비롯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저희 JTBC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도하며 주가 조작 의혹에 불거진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JTBC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연관된 한 단톡방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포함된 멋쟁 해병이란 이름의 대화방입니다. 대화 도중 이 씨가 3부 내일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공교롭게 이 직후부터 삼부토건 주식은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상징후 심리했잖아요. 거래소에서 예. 그 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거래소 결과가 저희 감독원으로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설도 터져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분들이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 사건으로 봐서 보고 있는 중이고요. 6개월 가까이 지난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실상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그동안 이종호 씨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3부는 삼부토건이 아닌 골프장 3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가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가 조작의 실체는 수사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이렇게 인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저희가 지금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계좌 간의 연계성 이런 분석들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정도. 야당은 주가 조작 몸통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목된다며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JTBC는 계엄이 실패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당시 경찰국장과 통화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했어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했을 것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23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대통령의 계엄을 해제한 뒤 2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취재 결과 두 사람은 15분간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시 박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 청장과 지금 시대에 계엄이 말이 되느냐고 서로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어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국장은 조 청장에게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민들 모두 거리로 나가 밀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하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조 청장도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원을 체포했으면 대통령은 이번 주말쯤 하야해야 했다며 수긍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입니다. 조 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을 때 함께 있었고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국장은 조 청장이 김 전 장관을 지칭하며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욕을 섞어 정신 나갔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박 국장은 이후 현 정부에서 서울청장 대행으로 승진될 정도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됩니다. 그런 사람마저 대통령을 비난하며 비상계엄의 무모함을 지적했고 이 내용은 검찰 조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장제원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호텔을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보낸 메시지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오승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장 전 의원이 서울 강남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A씨는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JTBC 보도가 나간 뒤 장 전 의원은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며 갑자기 고소한데 음모와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성폭행은 거짓 주장이라며 외박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15년 11월 18일 오전 장 전 의원이 비서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장 전 의원이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는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아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달라, 답을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도 반복해서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시점이 피해자가 호텔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황을 토대로 다른 문자 메시지와 당시 기록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은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인천의 주점에서 한 남성이 점주에게 술을 뿌리고 끓고 있는 냄비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유인데 경찰이 이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술을 마시며 주점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 여성 점주가 제지하지만 이내 희뿌연 연기를 다시 뿜어댑니다. 참다 못한 점주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남성이 난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마시고 있던 술을 점주를 향해 그대로 뿌리더니 다시 술을 타서 또 뿌리고 아예 술을 들고 점주를 쫓아가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맥주병을 들고 가 점주의 얼굴에 붓습니다. 들고 있던 술이 다 떨어지자 이번에는 끓고 있는 냄비를 집어드는 남성. 점주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김이 펄펄 나는 어묵탕 냄비를 그대로 집어던집니다. 진짜 얼굴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으려고 했었거든요. 때릴 때는 진짜 그래서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남은 다른 술까지 가져와 뿌려대고 점주를 붙잡아 때립니다. 점주가 달아나자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다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전자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야 유유히 가게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남성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근데 누우면은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을 지금 저 혼자니까 뭐 언제 와서 어떻게 꼬질할지 모르잖아요. 피해 점주는 갈비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